노후 대비 국민 자격증 사회복지사. 현재 운전면허증 다음으로 취득자 수가 많고 이미 포화 상태입니다. 자격증을 따도 취업이 안 된다는 말이 많은데 따야 하나 말아야 하나 많이 고민되실 텐데요. 오늘 2025년 사회복지사의 실황 그리고 취업 현실에 대해 알려드리고 어떻게 해야 취업에 성공할 수 있을지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 하나로 지금 하고 계신 고민 확실하게 끝낼 수 있을 겁니다. 취득만 해놓으면 노후 대비 취업 걱정은 없다고 하는데 도대체 사회복지사 취업은 왜 이렇게 어렵다고들 하는 걸까요? 단순히 자격증을 팔기 위한 교육원들의 상술이었기 때문일까요? 지금부터 사회복지사로 왜 취업이 안 되는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현재 사회복지사 자격증은 대부분 2급 자격증을 취득하고 있고 2급 자격증 소지자만 120만 명에 육박하고 전체 취득자는 140만에 가깝습니다. 또 사회복지사에 대한 처우나 인식이 좋지 않다는 논란이 일기도 했었죠. 실제로 처우 개선을 위해 법 개정도 지속적으로 실시되는 분야의 자격증이기도 합니다. 또 2,200만 원에서 2,500만 원 정도의 연봉으로 박봉이라는 질타 역시 피해갈 수 없죠. 다만 다양한 연령대의 사회복지사가 활동하고 있고 거의 대부분 호봉제로 근무하게 되는데 직급에 따라 점점 연봉은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직종이라는 인식 역시 많습니다. 직종에 대한 인식과 법안이 점차 발전하고 있고 너도 나도 좋다고 하니까 일단 따두자 라는 생각으로 자격증을 취득하는 현상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겁니다. 이 때문에 자격증만 있으면 취업이 가능하다는 이야기는 이제 옛말이 되어버렸습니다. 또 대부분이 취득하는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은 국가시험을 통과해야 하는 자격증이 아닌 과목만을 이수하시면 발급이 가능한 과목 이수제 자격증입니다. 전문대 졸업 이상의 학력만 가지고 있다면 온라인 16과목과 실습 1과목, 총 17과목을 이수해 시험 없이 발급이 가능한 자격증이기 때문에 물 자격증이라는 논란 역시 있었습니다. 고졸 학력을 가진 분이라도 자격증 과목 17개를 이수하고 나면 이미 51학점을 취득하기 때문에 전문학사 학위 과정까지 병행하더라도 빠르면 1년 반만 해도 자격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이렇다 보니 자격증만으로 취업을 원하신다면 아무리 이력서를 넣어도 취직이 어려울 수 있는 거죠. 이제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은 운전면허증 같은 단순 자격 요건이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기관과 면접관의 입장에서 살펴보면 지원자가 우리와 함께 일하게 되었을 때 이런 긍정적인 효과가 있겠구나 혹은 이런 업무를 맡길 수 있겠구나 느껴지는 사람이 취직이 되는 겁니다. 단순히 자격증만 취득했다고 해서 이 기관에서 일할 수 있는 능력을 모두 갖췄다 라고 말하기는 어렵다는 거죠. 예를 들어 어린이집 통학차량 운전기사를 선발하는데 운전면허는 있지만 말 그대로 운전은 해본 적도 없는 소위 장롱면허 소지자가 취직할 수 있을까요? 의사나 간호사처럼 면허증이 발급되어 취득만 해도 어디에든 바로 취직할 수 있는 자격증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잘 할 수 있는 지원자라는 어필이 되어야 취직이 가능한데 부가적인 것들은 아예 준비해놓지도 않은 상태에서 단순히 자격증 땄는데 왜 취직이 안 되는 거야? 라고 하는 분들이 늘어나다 보니 취업이 안 된다는 이야기가 나오기도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사회복지사 자격증은 이제 쓸모가 없으니 취득할 필요가 없어진 걸까요? 당연히 그렇지는 않습니다. 요즘 뉴스만 들어봐도 심심치 않게 보이는 고령화 사회의 심각성이나 AI가 인간을 대체하는 영역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은 다들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고령 인구 및 독거노인 증가 등에 따른 노인복지 분야나 다문화 과정의 증가로 인한 다문화 과정 복지,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 상승에 따른 아동 및 보육 복지 등의 AI가 대체할 수 없는 인간만이 할 수 있는 분야의 수요가 점차 늘어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정부가 나서서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을 위한 법 개정안 등을 내놓고 있기도 하고 사회적인 분위기 역시 사회복지사에 대한 인식이 점차 개선되고 있죠. 이런 변화에 따라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수도 점차 늘고 있고 기존에는 종합복지관에서 총괄하던 사회복지 서비스가 이제는 계층별로 세분되어 운영되는 방향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공공기관뿐 아니라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중요해진 만큼 기업 내 사회공헌팀이 신설되거나 강화되고 있기도 해 사회복지를 전담하는 인력의 수요도 늘고 있습니다. 이처럼 기업, 학교, 군대, 병원 등으로 사회복지사의 활동 영역은 점차 넓어지고 있는 상황이니 향후 사회 전반에서 사회복지사에 대한 대한 수요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취업이 되는 사람들은 어디로, 무엇을 준비해서 취직하는 걸까요? 오로지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만을 보유하고 계신 분이라면 현실적으로 대형 복지관이나 종합복지관에는 취직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1급 자격증을 보유하고 추가적인 스펙까지 갖춰 지원하는 분들도 20만 명에 육박하는 게 사회복지사의 현 실정입니다. 2급 자격증을 소지하신 분들도 노인, 장애인, 청소년 등의 단종 복지관에는 충분히 취업하실 수 있습니다. 또 본인의 거주지와 가까운 지역의 복지관이라면 취업에 조금 더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겠죠? 무턱대고 눈을 높여 대형 기관이나 공공기관만을 생각하고 계신다면 정년을 바라보는 나이가 되어도 취직이 어려울 겁니다. 현실적으로 내가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분야가 어떤 분야인지, 어떤 점에서 다른 지원자보다 유리할 수 있을지를 잘 고민해보시고 지원하신다면 틀림없이 취직 가능하실 겁니다. 어떤 곳으로 지원할지는 정해져 있는데, 그렇다면 어떤 것들을 준비해야 취업에 유리할까요? 우선 당연히 2급 자격증보다는 1급 자격증 취득자 수가 월등하게 적은 편이니 1급 자격증을 준비하신다면 전문성을 훨씬 인정받을 수 있을 겁니다. 그 외에 운전면허증이나 컴퓨터 활용 능력 자격증은 사실상 거의 모든 기관에서 요구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시설에서 단체로 이동하는 일이 많이 생기기도 하고 업무 특성상 여기저기 이동해야 하는 일이 많으니 운전 능력은 거의 필수로 요구되는 경우가 많다고 보시는 게 좋습니다. 또 의외로 컴퓨터 앞에 앉아 해야 하는 서류 작업이 많은 직업이기도 하고 프레젠테이션이나 동영상을 활용하는 경우도 적지 않아 이런 능력들을 갖춰 놓으면 취업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또 청소년 지도사, 청소년 상담사, 직업상담사, 상담심리사, 전문상담사, 임상심리사, 정신건강임상심리사, 전산회계 자격증 등을 사회복지사 자격증과 함께 취득하신다면 취업에 우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나열한 자격증 외에도 요양보호사 자격증이나 평생교육사 자격증처럼 사회복지사 업무와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자격증이라면 다른 지원자들보다 훨씬 유리하겠죠? 사회복지사 취득자 수가 늘어나고 있지만 그에 대한 수요 역시 늘어나고 있고 인식과 처우 역시 많이 개선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사 자격증 참 많이들 취득하지만 결국 그것을 어떻게 적절하게 활용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저 좋다고 하니까, 남들이 다 따니까 하는 분들보다는 나는 왜 이 자격증을 따고 싶은 건지, 어떻게 활용할 건지, 그 외에 어떤 능력을 갖출지 치열하게 고민하고 준비하는 분들이 취업에 훨씬 유리하다는 건 자명한 사실입니다. 여기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영상 내용이 도움이 되어 꼭 취업에 성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사 자격증 취득이나 오늘 언급한 다른 자격증 취득과 관련해 상담받아보고 싶다면 고정 댓글에 링크를 클릭하고 강소라 멘토를 찾아주세요. 제가 직접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